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제3선거구 광역 후보로 출마한 조성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약은 크게 세 가지를 덩어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울산 최고 수준의 범서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왜 이런 공약을 내세웠냐면 저는 시의원 출마자로서 범서도 범서지만 울산 전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개념 변화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노옥희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몇 년 하면서 노옥희 교육감께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나름 좀 붕괴된다거나 아니면 혼란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걸 좀 느끼다 보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약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개념을 책에서 어릴 때부터 좀 보고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자유고 정의고 그런 개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신의 자유만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큰 틀에 준해서 교육의 개념을 좀 더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의 목표 또는 지향점이라서 첫 번째 공약을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범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하자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울산의 여러 지역에 비해서 범서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이사를 들어오면 이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10년, 20년 살아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고 청년들은 다 동창들이고 어른들도 한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압니다. 이런 범서의 특성이 옛날의 시골 공동체적인 특성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넓게 보면 이웃사촌 같은 성격을 좀 더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범서의 특성을 잘 살리면 범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좀 구축하면 범서의 인력만으로 범서의 돌봄, 범서의 청년 일자리, 범서의 어르신 복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두 번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이고 즉각적인 내용인데요. 주민들이 가려운 곳은 바로바로 끌어줘야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서 IC가 민자로 구축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좀 비싼데 이게 동구 터널이 무료화된 것처럼 범서 IC 통행료도 무료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 범서 지역의 체육공원이나 문화복합 시설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소소한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런 공약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좀 더 부족한 것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교직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교사, 장학사, 노옥희 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고요. 교사는 또 사회선생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치나 사회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르치는데 막상 교사인 저는 정치적 기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나름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지낸 것이 나름 조금 좀 억울했다 또는 약간 하여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퇴직하면서
한번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출마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학교의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더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범서에 저도 한 30년 살다 보니까 범서의 특성을 좀 더 확실하게 살려서 괜찮은 범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두 가지 큰 이유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 노학기 교육감님 보좌관을 하면서 노학기 교육감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옆에서 많이 보자도 하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소통이죠. 저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를 풀어가는 방법은 그 간담회, 공청회, 뭐 주민 의견 수렴회, 또 주민들과의 여러 그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이게 필요하다,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듣는 그런 그 모임, 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공약들을 좀 다듬어 나가고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제 욕심은 이런 것이 이제 울산시 조례를 넘어서 대한민국 법률을 좀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그 아동학대 조례가 그 교육 현장을 너무 좀 황폐화시킨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개념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에 걸리기만 하면은 그 불의사 뭐 처벌법 이런 단어를 쓰던데,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취하를 하더라도 그 재판까지 무조건 가고 판결까지 무조건 가는 이런 법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심한 여러 가지 사례는 언론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선생님이 한번 째려봤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의 자유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 학생들,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기회를 놓치고, 성장기에 그런 기회를 놓치고 성장하니까 그 뭐 좀 어른이 되었음에도 약간 유아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자유고 정의고, 이게 학교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교육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범서에 산 지가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고향은 부산인데 울산에 발령받아 오면서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를 키우고 거기서 여기까지 보내다 보니까 구석구석 저는 범서를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영리, 천상리, 장금. 근데 이번에 출마하면서 이제 막상 좀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거는 사실은 뭐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뭐 그 오솔길도 있었고,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뚫려 있는 길도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돌아보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치열하게 뭐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꼽으시라면은 좀 시급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사실상 이게 버스 노선 개편이 이번에 그 주민들 19은 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름 이제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졌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제 범서를 비롯해서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이제 버스도 많이 줄었고, 그 회차도 많이 줄었고, 막상 타고 나오면은 중간에 환승하는 그 타이밍도 나름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 공업타 로타리에서 이제 범서까지 한번 그 버스를 타고 온 경험에 따르면 4번을 환승하게 되는, 물론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뭐 2번 환승하고 올 수 있겠죠. 근데 횟수를 적게 환승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이제 환승을 좀 자주 하면 뭐 4번까지 환승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 그 노선 개편,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안,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뭐 대화하고 뭐 타협, 조정 하여튼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저는 집행부라고 말씀하신 거를 조금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했을 때 집행부라면 의원은 입법부니까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충실히 할 거고 이게 집행부를 입법, 행정, 사법을 토탈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 주민들 다수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 다수 생각 더하게 주민들에게 일부 소수 의견까지도 나름 듣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나름 이제 그 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이제 그 영역 구별 없이 여러 가지 정책에 좀 관여를 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조정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과 이제 그 교섭이나 이런 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뭐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하면 나름 이제 뭐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방안은 다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무리 반대하는 이런 그 사람 의견이라도 이제 계속 그 뭡니까 입장 바꿔서 뭐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결국은 뭐 좋은 방향에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사업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훈 시의원 후보입니다. 제 주요 공약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선바위 가족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에 선바위 공원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포함이 되면서 선바위 공원을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바위 가족공원 조성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상 실내 체육센터 사업인데요. 사실 범서읍이 구영리, 천상, 구라, 장검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구영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 체육센터를 좀 원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진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학교 내에 있는 인조잔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는 마사토 구장인데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로 좀 개선하거나 음악실,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울산시와 범서읍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에 했던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다시 그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온전히 결실을 맺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4년 시간 동안에 그 결실을 제 손으로 주민들께 돌려드리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인 선바위 가족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에 선바위 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 용역이 들어가게 됐고 2028년까지 200억 원의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에 대해서 꼼꼼히 챙길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천상 실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기본 용역은 끝낸 상태고요.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나 시의회에 들어가게 돼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교 개선 사업인데요.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인데 작년에 이제 범서 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 지금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학교에도 인조잔디를 좀 설치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고 이 부분에서도 지금 교육청과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그 범서읍이 사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최근에 많은 간담회를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사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사서가.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사서가 없는데 그 사서가 이제 그 배치되는 기준이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데 학생 수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학년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도서관은 이때 사서를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학교 학부형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런 사서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1호 조례로서 뭐 학생 수와 상관없이 사서를 의무적으로 두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범서읍은 사실 한 6만 8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영리, 천상, 구라, 장검, 서사 이렇게 조금은 섬처럼 하나의 도시를 범서읍에서도 하나의 도시를 이뤄서 살고 있는데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영리에 사실은 조금 그 복합 뭐 이렇게 문화시설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연결을 좀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주민들도 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구영리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그렇고 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센터 이런 것이 구영리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약에서 구영 천상 구라장검을 잇는 순환버스를 제가 공약으로 걸었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되면서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제 서사지구가 지금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범서읍에는 여기도 한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사와 구영 천상 구라장검을 잇는 순환을 할 수 있는 버스를 연장을 하든지 신규로 또 버스 노선을 만들든지 해서 이 연결을 해서 범서읍에 있는 주민들이 이 버스를 타고 문화시설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에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대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얘기들을 듣고 집행부와 주민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해서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뭐 절차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최대한 집행부를 설득해서 주민들의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집행부를 설득을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교육의 개념 전환 이것을 좀 바꾸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 큰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소위 몇몇 교육감들이 이제 그 정책을 폈을 때와 직전에 이제 노옥기 교육감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펴시는 정책이 완전히 다르고 지금 이제 천창수 교육감님의 정책은 그 민주시민 교육, 뭐 세계 시민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그리고 급식도 채식급식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학교 등록금도 뭐 나름 무상화시켰고 뭐 이런 정책들의 큰 방향, 학생들의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불만을 가진 정책이 없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나름 교육청 교육감님 공약의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나름 이제 거기다 분석 또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적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희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다수의 그 장학사님, 그 교장 선생님, 일반 선생님들의 생각까지 일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의 그 디테일한 정책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서 전체적으로는 그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뭐 시급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주제는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문화적으로나 뭐 괜찮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나은 범서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처럼 그래도 청년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뭐 청년들 직업, 뭐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설사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 복지, 나름 이제 그 아까 말씀처럼 이제 범서에 한번 이사 오면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점차 주민들의 연령이 좀 고령화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복지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 출퇴근난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장 좀 뭐 하여튼 출퇴근난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 이제 그 다른 지역보다 이제 자가용 보유 대수가 좀 더 많다고는 좀 느끼는데요.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중교통이 좀 열악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어른들은 이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그대로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좀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런 면이 있죠. 이제 버스 노선하고 그다음에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에 트램이 좀 이제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이거하고 좀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좀 뭐 범서, 천상, 뭐 언양 지역까지 이 트램이 노선이 그까지 나온다면 뭐 시내 접근권뿐이 아니고 뭐 양산이나 부산이나 접근권도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트램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권자들께서는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고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꼭 행사돼야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 혼자 좋은 생각 갖고 있더라도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때 뭐 꼭 투표장에 오셔서 본인들, 우리 주민께서 원하시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범서읍이 한 6만 8천 인구가 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아침에 인사를 가다 보면 굉장히 출퇴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4번 국도가 꽉 막히고 이렇게 좀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번 국도를 대체할 24번 국도를 우회하는 그런 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그 산재병원이 지금 이제 곧 올해 말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강변을 따라서 2차선 도로가 구영리까지 이어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동 3호동에서 구영리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회 도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천상에서 언양으로 가는, 천상에서 언양으로 가는 그런 그 반천으로 가는 그런 우회 도로도 지금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서사지구에서 윤리 울주군청까지 가는 그런 대도심 도로도 지금 기본 계획에 국토부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이 도로라는 게 아시다시피 계획과 공사까지 착공까지는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계획은 하고 있고 추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뭐 버스 노선이 변경이 돼서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난 시내버스 개편 전과 후를 봤을 때 개편 전보다 이렇게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가긴 가는데 지금 배차 간격이 조금은 지점보다는 좀 긴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차 간격을 줄여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4번 국도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사실은 무료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공사 측의 얘기들이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는 군에서라도 이거를 무료 통행료 무료 정도 정책을 펴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억지로 뭔가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뭐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걸 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같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굳이 어떤 정책 통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범서읍은 6만 8천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 종합 지원 센터도 있고 최근에 울주군에서는 이제 아이 뭐 키움 센터라고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런 거 관리를 하는 센터를 짓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면 개소가 되는데 24시간 시립아이 돌봄 센터, 24시간 시립아이 돌봄 센터가 구영리에 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울주군이나 울산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범서읍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4년도 범서읍과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범서 지역 모든 유권자 여러분,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